해외 출장을 다녀온 강문석 사장이 오랜만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의 보물 1호는 명함입니다. 이 명함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저희가 독일 전시회를 가면 거의 한 2억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전시회 동안 이제 한 4일 지나고 나면 명함이 한 이 정도 돼요. 그럼 이게 2억 원이에요. 그 2억 원을 가지고 이 명함을 가지고 이제 그 10억을 만들고 50억을 만들고 하는 원천 소스이기 때문에 명함은 진짜 중요 목숨 같습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받은 명함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회사의 주력 제품인 이 환자 감시 장치는 중국산에 밀려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신제품을 준비 중입니다. 사장님이지만 영업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죠. 1, 2, 3, 4. 원주 지역의 판매 대리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무석입니다. 네, 강무석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올인원 타입 페이션트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타입의 환자 감시 장치예요. 진짜 이거 한 6년 걸렸어요. 보통에는 이게 벽에 걸려 있다가 이제 검사 받으러 갈 때는 이 부분만 떼면 돼요. 이 모듈러 모니터는 기존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뭐 차라고 비교를 하면 차에서 항공기를 만드는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틀려요. 마케팅 좀 잘해주십시오. 의료기기 시장은 보수적이어서 중소기업의 신제품이 자리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업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영업을 처음 하게 됐어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영업이 연구보다 더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완전히 모든 기술과 모든 것에 이제 총 집합이 돼야지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제품을 팔지. 예전에는 이제 제품이 좋으면 다 팔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잘 벌 때는 좋은 사장 되기 쉽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땐 한결같기가 어렵죠. 그래도 직원들 덕에 잘 견뎌냈습니다. 세 사람은 동업자이자 친구입니다. 어디서도 털어놓을 수 없는 사장님 속내를 여기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눈치 안 봐도 되는 사장이. 사장이 그 직원 눈치 본다는 얘기를 예전에 그냥 얘기로만 들었어요. 직원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고. 진짜예요. 제대로 못 해주고 하니까 서로 눈치 보이고. 한잔 하실까요? 제가 잠을 못 잔다고. 웃고 있지만 사실 지난 몇 해 마음고생 좀 했습니다. 돈 다 넣었어요. 매출은 줄어도 월급은 나가야 하니까요. 다 넣었어요. 진짜 없어요.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 가족들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은 진짜 솔직히 산전수전 다 겪었죠. 생산 내려가 아주머니들이. 제발 좀 밤새게 좀 해줘. 밤새고 주말에 근무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옛날처럼 직원들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줄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회사 살림을 맡아 하는 박순식 부대표가 은행에 왔습니다. 3월달 거는 저희가 바로 상환할 거고, 상환할 거고, 대신에 이제 다음에 이제 6월달 들어오고 하는 거는 좀 상황을 봐서 좀, 6월달 거는요? 그거는 상황을 봐서 좀 연기할 수도 있으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터키 관련된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건 올해 그러면 얼마쯤? 저희 쪽은 지금 보면은 그쪽에서만 400만. 은행도 회사 사정을 잘 압니다.
사우디 쪽 사장들이 얼마나 열심인지도 알죠. 상황은 터키보다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요즘 회사에서 제일 바쁜 곳은 연구소입니다. 제품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퇴근이 점점 늦어집니다. 오늘도 제일 늦게까지 남은 김동철 연구소장. 의료기기 개발은 까다롭습니다. 초일류 기업과 품질 경쟁을 해야 하죠. 그래도 성공하면 회사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가 불편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마 연구원들은 그거 해결할 때까지 아마 쉽게 잠 자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 개발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연구소의 불은 새벽이 되어서야 꺼집니다. 화장품 소재 업체의 임혜원 사장은 연구원 출신입니다. 그때 했던 데서 다시 더 가진 않았지. 지금 피부 미생물 연구 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룹으로 뭉쳐 있는 상태예요. 흐트러놔야 돼. 한 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흩트는 작업, 미생물을. 그래서 하나를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 가끔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뽑아야 될 때, 예쁘게 데이터를 뽑을 땐 제가 해요. 원래 데이터가 생긴 대로 나와요. 그지? 개그가 좀 썰렁하긴 하지만 사장님은 실험실의 해결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프레드가 되게 많이 돼서 희석이 많이 되거든, 자체 내에서. 끝에서 하고 한번 해서 여기서 다시 끄는 거야. 사장님이 오시면 안 풀리던 숙제도 단번에 해결됩니다. 거니까. 저도 나중에 후배한테 이 정도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메일을 새벽에 보내주실 때 얘가 과제를 뭐 마감해야 되는데 대표님 해야 될 부분은 대표님 낮에 이렇게 영업도 하시면서 다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새벽에 답장을 주시거든요. 근데 시간을 체크해보면 늘 새벽이에요. 그때 조금. 회사 대표의 실험실 선배 역할도 해야 하니 몸이 열이라도 모자랍니다. 저희 혜성 씨가 없어서 탕비실 당번도 계속 찾기 하는데. 아, 나? 청소까지 시키려고. 아니, 혜성 씨. 외근 나간 직원 대신 뽑기만 해달랍니다. 하나, 둘. 다음 주에요? 대신 대신 뽑았으니 오늘만 아니면 될 텐데 어떻게 이랬어요? 운명의 데스티니라고. 네, 저 1번입니다. 청소 1번으로 해야 됩니다. 하필이면 1번입니다. 진짜 청소를 하란 건지 이름까지 턱하니 써놨습니다. 제가 개그를 하면은 그만하시라고 배워가지 마시라고 버릇된다고 자기들한테도 그 90개그가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 자유롭고 사고가 자유롭고 유연하고 어쨌든 삶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장님이라고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뭐 속이는 거 없이 감추는 거 없이 터놓고 얘기해서 좀 발전적인 제안이라든가 뭐 생각 같은 것들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좀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신발 갈아 신는 거 싫어하는데. 나도 뭐 지금 처음 들었는데 나 이거. 이거 여기 청소했다고 이제 먼지 쌓인다고 애들이 신발장 만들어서 신발 갈아 신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는데도 몇 가지 해야 돼? 청소하지 않을 거면 따르래요. 몇 가지 해야 된단 말이야. 사장님이 싫다고 해도 그렇게 되나요?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청소하라니까. 그래서 가는 거죠. 네. 사무실에서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뭐 매출도 일으켜야 되지만 그다음에 또 개발비를 위한 뭐 국책 R&D도 준비하지만 또 외부 투자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IR 자료라 그러죠. 네,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사장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2년 반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네, 보통 하면 돼요. 네. 완전히 인디비주얼 커스터마이즈 화장품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간단한 질문부터 운영 전략까지 사장님을 거쳐야 일이 됩니다. 대표님 네, 보세요. 바쁘지? 저희 여기서 회의 좀 해야 되는데 잠깐 회의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세요. 잠깐만. 여기가 사장실이 아니고 회의실이었나 봅니다. 자주 있는 일인가 봅니다. 원래 대표님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 오늘 제가 써야 돼서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쓰니까 제가 사장 같아. 나중에 사장 하세요. 자리나 공간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장님에게 그럴듯한 사장실을 만드는 건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직원들이 아, 나 삶이 정말 괜찮아졌네 라는 느끼는 그 확실한 잣대는 역시 샐러리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65세 이후에 어쨌든 정년 후에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회사로 규모가 된다 그러면 평생을 한번 책임져 볼 수 있는 회사로 가꿔가고 싶고. 해마다 수백 개의 화장품 회사가 생기고 또 그만큼 문을 닫습니다. 폭풍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지만 지키고 싶은 약속이 있어 사장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패션 섬유 소재 기업인 Y사. 출근과 동시에 직원들은 분주해집니다. 거래처만 1000여 군데가 넘다 보니 들고 나는 원단량도 상당합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이분, 사장님입니다. 원단이 입고되면 빠진 홀은 없는지, 너비와 길이도 주문한 치수대로 나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사 줄이라든지 들어봐. 그쪽 들어봐. 내려봐. 괜찮잖아, 이 정도면. 어때? 요르빨 비교해봐. 경력 26년 차. 섬유 소재라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양한 원단을 찾는 디자이너들에게 이 회사는 인기가 좋습니다. 아, 민트 시리즈군요. 구름 민트, 하늘 민트. 아, 민트라는 게 이제 코튼의 폴리스판이라든지 코튼, 나일론 뭐 이름 시리즈를 조금 보시면 소재는 되게 이쁘다. 원단을 미리미리 개발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그 개발한 것들이 AD감, 저희는 이제 원단이 있어야지 옷을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드밴스를 금방금방 제공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업체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영업부 직원들 많이 도와줘요. 팀도 있으니까
네. 회사가 굉장히 여러 예, 회사 저희 회사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네. 네. 놀면서 하려고 많은 놀이터를 다양한 놀이터를 만드셨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번 만큼 이제 사람을 인재를 세팅해놓고 해야 놀 수가 있는 거니까. 12층으로 그냥 쫙 인재들이 다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부럽다. 영국에 어디 자리 없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회사. 점심시간 직접 식사 준비를 하는 팀도 있습니다. 부대찌개인데 약간 달라. 김치식으로. 김치 부대찌개? 조금 싱거워 소금. 아 지난주에 중국 전시회 출장 가고 나서 완전 우리 굶었어. 맹모하세요?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엄마표 한솥밥은 꿀맛입니다. 생산부 갑자기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점심 대신 운동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30개 해야지. 30개. 회사 기통이 간단한 기구뿐이지만 사장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30개. 18. 제가 여기에 꼭 이제 점심시간 때 오는 이유는 제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본보기도 보여줄 겸 직원들도 저하고 거리감이 좀 많이 없어지길 바라서 같이 함께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단단한데? 종료리 배 단단한데? 여기 와봐, 여기. 요. 물론 얘가 좀 더 오래 했잖아, 그래도. 야, 신기하지? 단단하니까. 해외 영업부에 손님이 왔습니다. 올해 부쩍 회사를 찾는 해외 업체가 늘었습니다. The lookbook of the 2018 spring and summer, so you can like scroll down. 봄날의 오후 2시. 커피 한 잔에 생각나는 시간. 직원들은 업무가 한창인데 사장님 퇴근하시는가 봅니다. 오후 4시 30분 회사의 모든 부서가 동시에 퇴근 준비를 합니다. 저기 팀장은 10분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 왔을 때도 밝게 웃으면서 오는 거. 그리고 일하다가 한 3시 반, 4시쯤 되면 또 밝아지는 거. 거래처는 다 업무 중인데 이 회사는 4시 반 퇴근을 엄수하고 있습니다. 대구 식구들도 4시 반 칼퇴근하죠. 이걸 이 스마트폰에다가 설치해놨잖아요. 몇 시에 나가는지. 다시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제가 보죠. 지금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칼퇴근 시키려고 보안 서비스를 신청했답니다. 퇴근을 했습니다라고 거짓말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을 달고 나니까 한 4시 한 반쯤 지나면 문이 안 잠겼는데라고 문자가 다시 옵니다. 다시 이제 확인 전화하고 다 나가거라 하면 4시 다 퇴근했네. 끝. 이제 업무 끝. 퇴근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업무를 이제 체계적으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뭐 기업이 생존해야 가정도 생존하고 자기 자신도 생존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꿨어요. 기업이 우선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도도 높아야 되고 개인의 만족도가 높게 되면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제 1순위가 되어야지만 기업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그걸 체감을 하고 있고 또. 그래 정원 씨입니다. 네. 정원 씨. 안녕하세요. 아침에 컨펌씨는 잘 전달했고? 네. 별일 없었고?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정원 씨. 어제 중국 출장 어땠어요? 아주 성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영업부의 날이라면서? 네. 내일 계획 좀 잡아놨나? 네, 좋았습니다. 뭐 하려고?
애들 때문에 못했던 거 와이프랑 데이트 좀 많이. 외근이 잦은 영업부 직원들. 내일은 그들만의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영업부만을 위한 공휴일. 영업부의 날은 뭐 사실은 시작은 썩 좋진 않았는데 작년에 제가 그 도산대로 강남 도산대로 사고를 해서 크게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가 나서 차가 거의 뭐 앞이 반파될 정도로 큰 사고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의 몸은 많이 안 다쳤고 이제 그때를 기념해서 이제 운전을 좀 조심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대표님이 날짜를 만드셨어요. 영업부의 날과 함께 회사는 자동응답 시스템 답도리를 만듭니다. 영업부 직원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고객은 원단을 찾아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샘플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아이템 정보에 관련된 사항들 또는 뭐 가격에 대한 사항들 모든 게 여기서 웬만한 기본 사항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화가 줌으로써 아까 말한 업무적인 단축을 가져오고 바이어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놀라워하죠. 시스템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업무 효율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뭐 패키지로 패키지로 가시네요? 패키지로 가요. 미리 다 선수금 일부 선수금 결제하시는 네, 이미 계약을 했고 나머지만. 나머지만 해외여행 계획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려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관한 이제 여행 계획서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나 주나요? 네, 저희 입사하신 분들은 거의 다 무조건 신청만 하시면은 다 가실 수 있으세요. 회사는 지원금도 주지만 방학도 줍니다. 업무 전화 안 오게끔 서로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것도 절대 안 하세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자리 없냐고. 미쳤다고 하죠. 거의. 그래서 공장이 뭐 회사가 돌아가라고 하는데 전혀 돌아가는데 손색이 없고요. 방학이라는 게 참 사람이 살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다 보니까 그거는 진짜 살면서 최고인 것 같아요. 봄에는 장미방학, 여름에는 해바라기 방학, 가을에는 코스모스 방학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게 저도 쉬면서 생전 처음 쉬어봤단 말이에요. 그 9박 10일 동안을. 근데 직원들 얼굴을 회사에 나와서 보다 보니까 너무나 잘 쉰 거예요. 너무나 잘 쉰 거예요. 너무나 잘 쉰 거예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내가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 고참이 하는데 잘하고 있었어요. 이게 97T 들어가. 위사 밀도가 바뀌어. 한번 곱해봐봐. 몇 그램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견적서상에 들어갈 때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위사 밀도 120개. 이거는 T라고 사용해. 티스, 이빨. 원단을 만들 때 그 번수에 맞게, 두께에 맞게 또 다른 원사를 집어넣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걸 넣어줘야지 빤때가 맞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작업성 용이하게. 업무면 업무, 배려면 배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이 사장님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나셨죠. 엄청나셨죠. 한 번 화를 내면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회사 전체가 이렇게 침울한 그 대표시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다운돼 있다가 이제 대표님 나가시면 와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안 그렇고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일 때문에 자주 화를 내던 사장님은 그 습관을 고치려고 화낸 날을 기록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붙여놓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화를 낸 거는 내가 화를 못 참아가지고 낸 것이지 그 사람을 그때 당시에 사랑하거나 아끼거나 그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물론 저 딴에는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자랐던 거죠. 부족했던 거고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안함과 감사함을 담아서 사장님은 상패를 만들었습니다. 화를 잘 참아줬다고 상 이름이 인내상입니다. 이런 상 주는 회사는 뭐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없겠죠. 저희 대표님께서 성격을 많이 바꾸셔서. 섬유산업의 도시 대구. 아직 그 명맥을 이어가는 회사들이 이곳 대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때 작업은 좀 어때요? 일은 좀 있어요. 있어요? 그래도 나에게는 뭐 영어가 있어요. 거래처 사장님으로 만났지만 이제 친구가 된 백승호 사장. 소량으로 할 걸 지금 자꾸 시대를 봐가면 되나야 돼. 퇴근 시간 줄였다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 또 52시간이 어차피 우리가 2년 뒤에 가면 지금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먼저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계속 짜나가고 있지. 여기서 두 사람은 섬유업계의 번영과 쇠퇴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는 건 다른 거하고 좀 많이 다르. 지금 변화하지 못하면 이 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내적으로 인적에는 투자를 하려 그래. 아,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고문도 이제 총괄 고문도 다시 오셨고. 어차피 사장님이 가져갈 거 아니잖아 이거. 물려줘야 되잖아. 직원들의 입으로 전해질 거예요. 그래. 사장님이나 저가 얘기하고 댕겨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우선 좋은 사람들이 또 공부가 많이 한 사람들이 회사 와야 회사가 발전하거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근무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기가 참 엄청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쪽부터 우리가 손을 좀 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섬유업계의 사람들이 망설일 동안 전재성 사장은 다른 결단을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직원을 더 채용한 거죠. 매출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물론 섬유산업도 지금 하향세예요. 예전에 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수출도 극도로 줄어들고, 그리고 국내 물량 역시 마찬가지 지금 30% 이상 지금 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섬유업계에서도 지금 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출 증대가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여기 작은 집단인 이 회사 내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더 늘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이 신발이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요? 아무리 못해도 5년은 된 것 같은데요. 노창준 회장. 노창준 회장의 업무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얼굴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세요? 비디오 켜보세요. 얼굴이나 보게. 아이 가끔가다 얼굴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네. 아니 지금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거 용역계약건인데 1년 단위로 하나요? 여기 지금 저기 스마트워크 센터에 나와서 일하시나요? 뭐 매주 하루라든가 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화하는 것이 관리 내지는 매니지에 나와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코멘트 달아서 승인을 하겠습니다.
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함께 쓰는 사내 네트워크. 사장이나 임원들만 아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업무 과정은 대부분 공유됩니다. 거실을 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짝짝 붙여.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 화난 것 같잖아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왜냐면은 제 의도는 너 좀 이런 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데 이 형식이 조금 좀 안 맞으면 회장님 날 미워하시나 봐. 나는 이제 찍혀서 끝난 사람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엄청난 눈치를 봐요. 눈치 보는 걸 스스로 자처하기도 합니다. 우선 답답해요. 그리고 이제 이 스스로한테 좀 이 경계도 돼요. 왜냐하면 전문 닫아놓으면은 졸리면 한번 잘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전문 열어놓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창준 정신 차리고 예. 그냥 어쨌든 항상 열려 있는 게 좋잖아요. 네. 좀처럼 보기 드문 회의 시간.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블루팀 게시판이야 게시판. 옛날 로마의 큰 플라치 광장에서 거기다가 하나 세놓고 이제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집 개가 이렇게 나갔는데 목줄도 끌고 나갔다 본 사람 그 붙여놓으면 나 봤다 이거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게시판으로 시작한 이 회의의 안건은 회의를 혁신하자는 겁니다. 못 된다. 그래 회의 혁신해야 됩니다. 맞죠? 김웅철 팀장의 표정이 잘 안 좋습니다. 뭐 걱정되는 게 있나? 아니 이 과제 담당자가 이거 지금 뭘 하나 해가지고 이거 지금 머릿속에 말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기획을 해야 되나 좀. 통상적인 보고 공유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게 우리 원칙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회의, 최소한의 보고를 위해 오늘도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바꿔서 진행을 해가면서 길을 좀 찾되 한꺼번에 안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노창준 회장은 평범한 산업용 엑스레이 회사를 치과용 영상 장비 세계 3위의 업체로 키워냈습니다. 옛날 눈치 안 봤어요. 초기에 이제 뭐 우리 시작해가지고 뭐 나를 따르라 해서 막 밤새고 할 때는 그 눈치 볼 겨를이 없으니까 그때는 자 수업 내 말대로 이렇게 했는데 상장하고 회의 수출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초기의 구성원들 이외에 경력 사원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런 모드로 뭐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눈치를 살살 보니까 옛날에 오래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 미쳤나 봐. 갑자기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그래.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회장님 잠바가 지금 1년에 딱 4벌이에요. 입고 다니시는 게 회사 잠바 말고 4벌 회장님이라고 그러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4벌이 있으세요. 외투가. 사람 살아가면서 그 직원들 뭐 가족들이 뭐 아프거나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비라도 보태주려고 하시고 모르게.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그랬어? 병서 가자. 되게 오랜만이다. 건강하시죠?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에 초창기 멤버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맛있다. 근데 야 요새 무슨 저기 주당 52시간 근로제 뭐 이렇게 하면 뭐 잡아간다는데 우리 다시 벤처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 그때 우리 시간으로 계산 안 해봤지만 한 80시간씩 한 것 같지 않냐? 80시간이요? 80시간 더 되나? 못될 것 같아. 그 시절 근무 시간이라는 개념도 따로 없었습니다. 치과용 영상 장비를 만들겠다고 목표는 세웠지만 그 분야의 원천 기술도 없었습니다. 관련 논문을 공부해가면서 첫 번째 치과용 엑스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치과용 엑스레이를 디지털 엑스레이 처음으로 막 밤새워서 막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부터 이걸 만들겠다 그랬는데 더 웃긴 거는
그걸 만들기 전에 팔았어요. 이분께서. 랜드렉을 찍어가지고 막 팔았어. 힘싸움 교육을 하는데 제품 교육은 해요. 근데 제품이 없어. 근데 제품이 전시회가 있다는데 제품이 없고 신입사원들도 못 봐. 그래서 야 이거 잘못 들어왔다 이거. 그 새벽에 들고 가서 전시장에 세워야 되는 건데 한 대를 막 하고 있는데 새벽 그때 한 1시쯤 됐나? 새벽 1시쯤 됐는데 뭐 그때 그새 한 몇여 달을 새가지고 빈몽사몽인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레귤레이터를 바로 건드리고 24볼트가 탔어. 이분이 지나가셔서 시내발이라.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수야.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래 새벽 1시 반인데 지금 다시 시작. 그 여관 숙소. 고장난 기계 덕분에 모텔 앞마당에서 밤새워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코스닥 상장. 우리는 치과용 엑스레이로 세계 1등이 된다. 처음에 그거 써붙이자 그러니까 애들이 좀 격동하면서도 써붙이라니까 그래서 A4지에다 딱 그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그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죠. 이 분야를 가지고 우리는 1등을 할 것이다. 왜 1등을 해야 되냐면 1등을 해야만 어쨌든 일자리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많다. 초기에는 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목표를 해놓고 막 우겼어요. 된다고. 30명의 직원은 950명으로 늘어났죠. 무명의 장비업체에서 매출액 3천억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는 데 16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 수익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밤 9시, 글로벌 법인장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게 가장 밤이 깊은 데가 미국인가요? 멕시코인가? 이사하셨나? 예, 어제 끝났습니다. 잘했네. 다들 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해서 뭐 모니터도 그냥 저희가 뭐 하나씩 올라가는 것도 없고 하나씩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신성희 법인장 뭐 그 정도로 뭐 이 스트레스는 안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받습니다. 그래서 뭐 또 받습니다. 해외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장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보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언행 늘 조심하시고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출근하네요. 한 개만 골라보자. 우리는 동해 바다에서 왔어. 나는 땅끝에서 나고 자랐다오. 감자들은 이웃 산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엄마와 문 앞에서 헤어지지 않고 이곳에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엄청 좋아요. 올라올 때도 막 뛰어서 가고 인사하기 무섭게 휙 들어가 버리고 어린이집에서 엄청 신나게 잘 놀고 오는 것 같아요. 1450제곱미터의 실내 공간. 80명의 아이를 돌보는 교사와 교직원 수만 31명입니다. 모두 회사에서 채용한 정규직이죠.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야 대한민국 미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 어린이집을 한다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한 20년 된 것 같네요.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이 숨고 놀고 숨바꼭질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이 언어도 발달하고 관계도 발달하는 건데 이거 공간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숨바꼭질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숨바꼭질 할 때나 이런 수물꽃, 나 잡아봐라, 까꿍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공간 곳곳을 일단 그렇게 만들자. 설계 2년 했고요. 교육 과정도 거의 한 1년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찬 모임도 저녁 식사 자리도 웬만하면 안 가는 회장님의 외근. 근데 그게 한 14, 15년 전에 치과하고 똑같습니다. 계열사 직원들과 나란히 서서 진료 중인 의사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아 그래도 또 이게 선생님에 대한 예의죠. 딱 앉아 있으면 좀.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도 계속 서 계셨던 거예요? 네. 예전에 영업 다니실 때도 이렇게 계속 서 계셨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서 있으면 마음이 한마디로 더 진실되게 알려주고 싶고 약간의 좀 마음의 빚을 지우는. 아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노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을 빼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요새 뭐 신문에 펫 굉장히 많이 뜬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실제 필드에서 느끼시기는? 사실 경쟁이 이제 많이 더 심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강남구만 해도 동물병원이 한 80개, 90개? 저기 앞에 보시면 그는 요즘 반려동물 산업을 주목하고 있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완전 재편을 해보려고 그러죠. 쉽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 쉽고 이제 밸류를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좋은 걸 막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과거에 치과 영상 장비 영역을 찾아낸 것처럼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서버를 가지면 5년 뒤에 우리 뭐 먹고 살지? 5년 뒤에는 뭐 어떤 분야로 가서 일을 하지?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을 반복을 해가면서 이렇게 모색을 하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또 1위를 만들고 성장하고 가지 않으면 구성원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친구들도 나이 먹고 성장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독립 단위로 자기도 경영을 해보고 이럴 기회들이 회사 내에서 안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모색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기업의 숙명이기도 하고 기업가의 숙명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길찾기는 책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1년에 300여 권을 주문하고 자유시간 대부분을 읽는 데 씁니다. 낯설음? 예를 들면 책을 딱 들었는데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럼 불편해요. 근데 사실은 그 불편하려고 책을 읽는 거지 나하고 동일한 책, 맞아. 이 저자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네. 좋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다 책을 이렇게 쓰는 거는 나하고 진짜 다른 생각하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낯설음, 여행 같은 거. 자신의 한계가 기업의 한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읽고 질문합니다. 일본 시코쿠. 이 섬 안에는 88개의 절과 절 사이를 잇는 1300km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직원들은 시코쿠 섬을 걷습니다. 자, 조금 저 간격을 벌려서 갑니다,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발합니다. 침묵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낯선 나라, 낯선 길을 걸어보자고 제안한 사람은 노창준 회장입니다. 평소에 우리 눈, 귀가 밖으로 바쁘잖아요. 뭐 듣고 받고. 근데 걷다 보면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내면을 바라보게 돼요. 내면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것들을 좀 직시하고 어차피 닥치는 건데 우리 여기서 좀 어떻게 덜 고통스럽게 사나? 이런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함이에요. 하루 30km, 긴 여정에서
절은 쉼표가 됩니다. 평소 회장님과 가깝지 않은 직원들이 회장님을 재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저께 이제 4일쯤 됐으니까 코리아 사람들 많이 갔다 왔잖아. 근데 갔다 와서 들은 거는 여기서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거를 말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지? 근데 뭐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그냥 걷는다 보다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4, 5일 마음껏 다 이렇게 웃어보기 힘들잖아. 안 그러나? 회사에서는 되게 엄격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서는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게 됐어요. 순례길에서 노창준 회장은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학벌이나 지위, 외모 같은 여러 조건들. 그 조건을 벗어놓으면 당신은 누구냐고. 걷고 또 걷다 보면 천천히 답이 떠오릅니다. 순례의 길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쉼터입니다. 따뜻한 커피, 차가운 커피. 따뜻한 커피, 차가운 커피. 회장님이 주문을 받는 동안 직원들은 편지를 씁니다. 엄마라고 부르기만 해도 이젠 눈물부터 나는 우리 엄마. 내가 참 못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이제는 나를 조금씩 버리기로 한다. 그간 내가 너무 내 위주로 잘 하려고 한 것 같아. 관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아직 많이 부족한 남편이지만 저의 아내가 되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과 행복한 일들이 있기를 기원하며 걸으면서 알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존재합니다. 길 위에서 노창준 회장은 늘 직원들 뒤에 있습니다. 앞서가야 할 때와 지켜봐야 할 때를 아는 사람. 그는 회사의 어른, 사장입니다.